다음으로요, 불법이냐 탈법이냐 이렇게 봤을 때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지만은 양심적으로 좀 꼬롬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억세게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좀 치사하다, 치졸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홍준표 후보가요, 지금 지원 유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지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한테 지원 사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 칩시다. 본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공적으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선출되고도 당원들 앞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발언조차 제대로 못하고 인터뷰나 살살 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홍 지사가 이렇게 지사 사퇴를 늦추는 이유는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으면서도요, 지금 9일 자정까지 쯤에 사퇴하고 다음날쯤 10일쯤에 경남 선관위에 이렇게 사퇴했다고 사퇴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 기한에 이렇게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이 사퇴 기한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안 한 채 지금 부지사가 지사직을 대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가요. 그런데 이 선관위는 회의를 해서 홍 지사가 9일 사퇴하고 행정부지사가 이날 자정까지 경남 선관위에 사퇴를 통지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홍 지사가 9일 사퇴하더라도 2018년 6월까지가 6월에 아마 이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14개월 정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지사를 선출해서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맞는데, 그래서 그 기한을 넘기려고 보궐선거를 안 하려고 사퇴를 미루고, 사퇴를 미뤄지니까 후보로서 지금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부분이 뭐 한 300억쯤 들어갈 수도 있는 도지사 보궐선거가 낭비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명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는 나중에 이제 사퇴했을 경우에 또 누가 이렇게 후임 지사가 되는가, 또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불리한가 유리한가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홍 지사는요, 후보가 될 때 당선된 그날 곧바로 저는 사퇴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아니, 내가 대선 후보 됐으면 뒤에 나머지 일을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궐선거를 치르는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머리가 복잡한데 불리하다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한 정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정당도 아닙니다. 제2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으면 홍 지사가 그 보궐선거 문제는 관계없는 거고, 내가 선택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까 그 이유는 생각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 악수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울산 지역 선대위에 가서 1분 발언도 하지 못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무슨 사전 행사라 해서 미리 올라가 가지고 행사에 가서 발언을 하고, 선관위가 근데 그것까지도 제동을 걸고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된 이런 선거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 재선거 가서는 김재원 후보와 함께 상주 시내를 걸었고 선거사무소 대신에 빵집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까? 저는 그러고요, 앞으로 지사나 시장 신분 유지한테 후보 경선에 나갈 때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예 후보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선출직은 내려놓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 선거운동하러 쫓아다니면 도정이나 시정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뱃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라. 그리고 올인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홍 지사 빨리 사퇴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 뭔 이야기입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요, 이 당선 수락 연설을 오바마 연설을 뺏겼다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의당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안 후보는 이 나라는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했고, 이어 이 나라는 청년의 나라도 어르신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남자의 나라도 여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랬는데, 이 연설을 잘한다고 소문난 버락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과 문장 구조가 동일하고 단어만 바꾼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연설에서 오바마는 미국은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 연설과 오바마 연설문의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오바마는 이 나라의 흑인의 나라도 백인의 나라도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히스패닉의 나라도 아니고 아시아계의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이 부분 또한 안 후보의 연설문과 문장 구조가 대체로 일치하고 단어만 바꿨다는 겁니다. 또한 안 후보가 저 안철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이거야 모든 사람이 성문 종합 영어 등에서 아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나온 거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 후보는 연설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청년들 꿈꾸게 하겠습니다. 여성들 꿈꾸게 하겠습니다. 온 국민들 꿈꾸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표절도 아주 다양하게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링컨, 또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 킹 목사까지 세 개의 명사 연설문집을 놓고 누가 아주 골고루 쫙 뺏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후보는 표절이 아니라 영감을 얻었다 했는데, 참, 그리고 안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와이셔츠 바람으로 손을 흔든 것은 오바마나 버니 샌더스를 따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샌더스가 쓸 때는 또 이 샌더스가 분노라고 주먹쥐고 하는 부분을 안 후보가 그때 또 따라 하더니만요. 참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표절을 잘해야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미국하고 FTA니 환율이니 따질 게 많은데 벌써부터 친미 행보를 보인다. 자, 안철수 후보는 미국 좋아하지요. 안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 대표 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미국 유학 가서 이 펜실바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MBA 했습니다. 또 부인도 스탠포드에 있어 이렇게 있었고, 또 딸도 펜실바니아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팔로알토 고등학교에 있었고, 그 다음에 타임 미들 스쿨에 시애틀에 있었고,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박사를 했죠. 그래서 참 식구들이 화려한 이 미국 경력을 가져서 저렇게 표절도 미국식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또한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의 대가입니다. 안철수가 하면 보수표를 노린 협작이고 적폐 세력 연합이고,
자기가 하면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항상 자신이 절대적인 도덕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진영에서 게다가 이 선거에 져서 속이 상하는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은 박영선 등에다가 악담 댓글과 이런 것들을 쏟아 부은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했겠죠. 물론 캠프에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가 후보인 지가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지지자들 가운데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지지하는 의원님 중에서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아주 심한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는 과도한 표현들도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 상처를 받았다고 들었다. 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 책임이 아니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 후보가 후보 확정 직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18원 후원금, 또 문자 폭탄,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등 문 후보 측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면서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들이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정말 이런 비도덕적이고 남을 험악하게 몰아붙이는 행동들을 정치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자 테러를 받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18원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 그 어떤 절차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특히 말 한마디만 하면 말을 못하게 그냥 반대소리를 막기 위해서 험악하게 달라드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치를 망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도외시하고 오직 내가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니까 아유 뭐 선거판에 그런 일도 있어야지. 초상집에 가면 옛날에 꼭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상집에서 싸움이 나면 아유 그래 초상집에는 싸움이 나야 제맛이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저 따위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자들이지만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제어해서 안 되면 처벌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쌓여온 이 친노 친문 지지자들의 행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떠나게 만들고 문재인 대서론이 흔들리게 만들면서 이 친노 친문은 교조주의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자기들밖에 모르면서 똘똘 뭉친 집단이고 도대체 정치를 더불어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배우지를 못한 집단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바들의 극성이 장안을 갖다가 이렇게 뒤덮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지. 지금 후보인데도 이런데 대통령이 되면 이 문바들의 극성이 어지간하겠냐라는 우려에서 지금 문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는 핵심 아니겠냐는 겁니다. 자, 문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동안의 대세론에 기대어서 오만하고 방자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안철수에게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려고 또 장꾀로 말장난으로 겸허해진 모습을 보인다, 뭘 수정한다 이야기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